왜 스스로 인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은퇴 후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순간, 손주와의 대화가 끊기고 공허한 웃음만 남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채 외롭게 기다리는 그 시간, 이것이 무거운 마음이 만든 현실이다. 그러니 단 5분만 집중하라. 5분을 견디지 못한다면 남은 생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흐를 것이다. 하지만 이 5분을 붙잡는다면 너의 노년은 다시 단순해지고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권력과 학문 그리고 백성을 위해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깨달은 건 놀랍도록 단순했다. 마음을 복잡하게 두면 길이 막히고 단순하게 하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게 된다. 현대인의 노년은 단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74세 박은자 할머니의 하루를 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혈압계와 당뇨, 수치를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켜고 연금이 들어왔는지,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는지 카톡 알림을 살핀다. 점심 무렵에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경기 불황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녁에는 내일의 병원 예약과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겨우 눈을 붙인다. 하루는 짧은데 머릿속은 늘 복잡합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으나 경쟁과 시기로 마음은 늘 긴장했다. 밤새 글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지키려 애쓰던 그는 결국 병들고 지쳐갔다. 그가 유배지에 도착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복잡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망가뜨린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10년째 일하는 간병사 이지연 씨는 이렇게 증언한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은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그런데 마음이 단순하고 가벼운 분들은 100세가 넘어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정약용은 또렷하게 경고했다. 걱정은 답이 아니다. 걱정은 병이고 해답은 실천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결국 내 몸이 먼저 꺾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어야 한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았다. 벼슬도 재산도 큰 집도 잃었지만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아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오늘은 어떤 하늘인가 묻고, 맑으면 산책을 나서며 하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했고, 비가 오면 책을 펼치며 오늘은 글을 쓰라 하시는구나 했다. 바닷가를 걷다가 조개 껍질 하나만 주워도 그는 만족했다. 햇살의 반짝이는 이 작은 조개가 내 하루를 환하게 한다. 현대에도 같은 지혜가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7세 최영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살핀다. 작은 새싹이 하루하루 자라는 게 신기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설레요. 이게 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인천의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반드시 적는다. 마트에서 과일을 싸게 샀다든지 손주가 웃으며 전화해 줬다든지 사소한 걸 적다 보면 하루가 감사로 바뀌어요. 작은 기쁨은 왜 소중한가?
첫째, 매일 반복할 수 있다. 큰 행복은 가끔 오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만들 수 있다. 둘째, 돈이 들지 않는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얼마나 드는가? 셋째, 나이에 상관없다. 몸이 불편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정약용은 훈계했다. 하루에 기쁨 하나를 만들라. 그것이 모여 너의 생애를 지탱할 것이다.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두려워 여기저기 모임을 늘리려 하지만 그 만남이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서울 종로에 사는 69세 김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다. 은퇴 후 그는 동창회, 경로당 모임, 노래교실, 등산 모임, 요리 강좌까지 일주일이 빼곡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늘어지고 마음도 지쳤다. 결국 김 할머니는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친구 두세 명만 남겼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도 충분해요. 불필요한 자리 다 줄이고 나니 진짜 친구와 웃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비슷한 깨달음은 부산의 75세 이철수 어르신에게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지만 모임에 가면 자랑이나 병원 이야기뿐이었다.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결국 그는 참석을 줄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 3명과만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 친구들과는 서로를 다 아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편하게 웃고 얘기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정약용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 있었다. 좋은 벗 한 명이 나쁜 벗 10명보다 낫다. 좋은 벗은 나를 키우고 나쁜 벗은 나를 소모시킨다. 이것을 기억하라. 관계를 단순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만남 뒤에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 둘째, 함께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고 억지 웃음이 필요 없는 사람을 남겨야 한다. 셋째,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는 결코 거짓이 아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만남을 줄이는 것은 곧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정약용은 다시 일러준다. 사람은 많음에 가치가 있지 않다. 기쁨에 가치가 있다. 얕은 관계 100명보다 진실한 벗 한 명이 낫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권태와 허물을 키운다. 정약용은 유배를 당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벼슬길에서는 공무에 쫓겨 글도 마음껏 못 썼지만 유배지에서는 마음껏 글을 썼다. 그 결과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불후의 명작이 남았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며 큰 보람을 느꼈고 늦은 나이에도 의학을 배우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봤다. 그가 한 일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다. 현대의 어르신들도 같은 길을 걷는다. 대구의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목공을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책꽂이부터 만들었는데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완성된 작품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인천의 68세 최명숙 할머니는 캘리그래피를 배웠다. 한 글자씩 써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점. 둘째,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만족을 소중히 여겼다는 점.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겼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늙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그때가 진짜 늙은 것이다. 배우는 동안은 마음이 젊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몰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년의 삶을 더 가볍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유머를 놓지 않았다.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두고 박고랑처럼 줄이 늘었구나라며 웃었고, 키가 작은 것을 두고는 앉아서 글을 쓸 때는 위험이 있지만 일어서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농담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웃음 덕분에 긴 세월의 고단함을 버텨낼 수 있었다. 현대에도 웃음을 삶의 습관으로 삼는 어르신들이 있다. 광주의 81세 조만석 어르신은 동네에서 웃음 할아버지로 불린다. 나이 들면 다들 심각해지는데 나는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해요. 친구 만나면 재미있는 얘기 꺼내고 TV 예능 보면서도 크게 웃습니다. 웃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대전의 76세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요리를 두고 늘 농담한다. 우리 집 김치는 젊을 때는 짰고 중년에는 싱거웠고 지금은 매콤해요. 나이별 맛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김치죠. 그녀의 농담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웃음은 약이다. 근심을 줄이고 기운을 돋운다. 그러니 스스로 웃게 하라. 하지만 즐거움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큰 적이 있다. 바로 비교와 걱정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순간 현재의 평안은 무너진다. 자식의 직업, 집 크기, 손주의 성적을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다.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다.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 내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너여야 한다. 또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는다. 서울의 72세 한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다가 자신이 우울증까지 겪을 뻔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깨달았다. 걱정만 하니까 제가 무너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보다 실천에 집중해요. 남편이랑 함께 산책하고 좋은 음식 챙기고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정약용은 거듭 강조했다. 걱정은 문제를 풀지 못한다.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결국 노년을 즐겁게 사는 길은 단순하다.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들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걱정을 줄이는 것이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겼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다시 피는 계절이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웃을 날이 온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지 마라.
아침에 창문을 열며 햇살을 느끼고 편한 친구와 웃으며 차 한 잔을 나누고 오래 바라던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라. 행복의 열쇠는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노년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